월급은 그대로인데 국민연금 보험료가 앞으로 매달 10만 원 넘게 더 오를 수 있다는 소식 들으셨습니까? 최근 뉴스를 보면 한숨부터 나오실 겁니다. 마치 나만 봉이 되는 것 같은 이 기분, 과연 우리만의 착각일까요? 오늘 이 논란의 핵심을 파헤치고 정말 월급쟁이만 불리한 구조인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지 현실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통과된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더 내고 조금 더 받고 더 늦게 받는 구조입니다.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까지 단계적으로 오르게 됩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렇게 되면 평생 납부하는 보험료는 약 5,400만 원이나 늘어나지만 정작 더 받는 돈은 약 2,100만 원 증가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옵니다. 이러니 월급쟁이만 봉인가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연금기금 고갈 시점도 기존 2055년에서 길어야 2064년으로 고작 8에서 9년 늦춰지는 수준이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도 많습니다. 50대 중반의 김영수 씨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김 씨는 20년 넘게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납부해왔습니다. 젊을 때는 나중에 국가가 알아서 해주겠지 철석같이 믿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금 개혁 뉴스를 보면서 깊은 배신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가뜩이나 자녀들 학원비에 생활비도 빠듯한데 여기서 보험료를 매달 10만 원 이상 더 내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합니다. 은퇴하고 월 200만 원은커녕 지금 수준의 연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밤에 잠도 안 와요. 김 씨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 돈으로 개인연금을 하나라도 더 들 걸 그랬다며 후회와 함께 앞으로 어떻게 노후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만 커져 간다고 토로했습니다. 왜 유독 월급쟁이들이 더 큰 부담을 느끼는 걸까요? 바로 유리지갑 때문입니다. 월급쟁이는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어 보험료가 원천 징수됩니다. 반면 다른 소득층은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이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월급쟁이만 봉이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하는 방안 역시 논란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특정 연령대가 더 큰 부담을 지게 되는 역차별 문제, 단 한 살 차이로 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불합리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결국 개혁의 고통 분담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월급쟁이들의 박탈감을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50대도 불안하지만 자녀 세대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20대 이하 응답자 중 약 30%가 국민연금 폐지를 원한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의 빚만 지우는 연금,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한 언론사 방송에서는 어이가 없네? 뿔난 청년들이라는 격한 반응이 터져 나왔고,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들은 국회 앞에서 고통은 청년에게 떠넘기는데 이게 무슨 개혁이냐, 헬조선, 탈조선을 가속화할 뿐이다 하라며 울분을 토했습니다. 실제로 연금 문제에 대한 절망감으로 해외 이민 시 국민연금 반환 조건을 알아보거나 헬조선 떠납니다 라며 실제 행동을 고민하는 청년들의 목소리가 온라인상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됩니다. 이는 단순한 불만을 넘어 우리 사회 시스템 전체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상황이 암울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좌절을 보면 더욱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분노를 넘어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나의 노후, 우리 가족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을 구축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내 연금 현황부터 다시 한번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나의 예상 연금 수령액, 가입 기간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막연한 불안감보다는 숫자로 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개인연금, 즉 연금저축이나 IRP 활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국민연금의 한계가 명확해진 지금 세액공제 혜택을 활용한 개인연금 준비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야 합니다. 또한 잠자고 있는 나의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DB형인지 DC형인지 확인하고 DC형이라면 운용에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이전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절세 효과도 크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도 미리 계산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면 건강보험료 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불필요한 재산을 정리하거나 소득 구조를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마 전 만난 50대 후반의 이정수 씨의 사례가 좋은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씨는 몇 년 전부터 연금 관련 뉴스와 정보를 꾸준히 스터디했다고 합니다. 그는 연금 개혁의 흐름을 보면서 국민연금에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찌감치 깨달았다고 합니다. 이 씨는 IRP 계좌를 개설해 매년 세액 공제 한도를 꽉 채우고 ETF 등 다양한 상품에 분산 투자했습니다. 또한 퇴직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재산 일부를 정리하고 소규모 임대 소득을 계획했습니다. 이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다 알아서 해주길 바라는 시대는 이제 지났습니다. 이제는 내가 내 노후를 적극적으로 설계하고 지켜야죠. 이 씨의 말처럼 정보와 준비가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듭니다. 정부는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한다고 하지만 젊은 세대는 이를 믿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기금 소진 후 부가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자녀 세대의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지급 보장 약속이 어떤 형태로 지켜질지는 계속해서 주시해야 할 문제입니다. 한 연구소의 전문가는 이번 연금 개혁안이 미봉책에 그칠 가능성을 지적하며 결국 개인의 철저한 노후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합니다. 하지만 절망은 금물입니다.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월급쟁이만 봉인가? 라는 외침 그리고 청년들의 탈조선 언급은 단순한 푸념이 아닌 현실에 대한 절박한 문제 제기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불리한 구조와 암담한 전망 속에서도 우리는 정보를 탐색하고 제도를 활용하며 스스로의 노후를 지키기 위한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연금 보험료 인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라도 우리의 미래까지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냉철하게 준비한다면 위기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노후 준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십시오. 함께 지혜를 모으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